안녕하세요. 회생TV의 최혁환 법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모든 거를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파산 관련된 사무실도 사실 인터넷 광고가 뭐 엄청나요. 거의 뭐 그냥 홍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률 시장에서 아마 제일 광고가 많은 시장이 회생파산일 거예요. 그래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혼란스럽죠. 이게 도대체 제일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데냐. 이게 제일 먼저죠. 이분들한테 오랫동안 이 업무를 이제 담당하신 법무사님으로서의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그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의뢰인 입장이더라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광고들 정말 여행 숙박업소를 하나 정하려고 해도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나 검색을 해도 되게 많은 시간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회생파산 쪽은 광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광고만 보고 찾아가면 이 잘못된 사무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선택 기준 제가 늘상 의뢰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 중요한 사건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사건인데 내 사건 맡아줄 그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 그분하고 직접 상담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전화를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물어보시고 직접 방문도 해보시고, 사무실에 방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무실이 제대로 일을 하는 사무실인지 아닌지 느낌도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법무사나 변호사님,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내 사건을 직접 상담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무실인지, 그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니까 비용이죠, 비용. 근데 법무사님도 아시지만 이 서초동에서도 비용을 좀 과하게 받는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서비스가 질이 틀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못한 사무실들도 있잖아요. 너무 다량으로 사건 수임해가지고 뒤처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무실들도 있고, 그래서 수임료도 적정한지 이것도 중요한 판단 사항이 아닐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을 할 때 아주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리인 그러면은 변호사, 법무사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이제 그 두 군데 전문 자격사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올리는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사는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변호사는 언제든지 채무자 당사자를 위해서 가서 대신 이렇게 진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법무사는 그런 걸 하질 못한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회생위원을 3년 정도를 제가 썼는데 한 번도 대리인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리인을 상대할 이유가 법원은 없어요. 모든 게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하고 법무사 정말 뭐 어떤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조금 있죠. 변호사 쪽이 아무래도 수임료가 좀 비쌉니다. 그 차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사건이 아닙니다. 비송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서류로 다 심사가 되고, 모든 기일은 회생파산의 당사자 본인 출석주의예요. 대리인이 단독으로 출석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책에도 보면, 법원에서 발행하신 기본 서에도 보면 기일의 대리인이 혼자 출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라, 본인을 출석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법원에 대신 나가준다? 뭐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서 내 대신 얘기를 해준다? 이거는 회생파산 사건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무사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일에 출석해서 대신 변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럴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변호사들도 누구도 개인회생 파산 사건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서 대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변호사와 법무사와 똑같이 대리권도 가지고 있고, 법무사기 때문에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까? 법무사를 선택할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실 선택 기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인지,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변호사, 법무사한테 전화해서 다시 또 재차 내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상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민사 사건이다, 가사 사건이다 이런 경우 소송 절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소송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가 법정에 이제 대리로 출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을 보게 되면은 채권자 집행기일에 당사자 본인 출석주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은 기각사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쉽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거의 다 서류 심사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막 훅 가네요. 예. 마지막으로 과중한 채무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네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날씨도 엄청나게 추운데 이분들 얼마나 진짜 막 네.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상담 말미에 드리는 당부이기도 하고, 물론 의뢰인들마다 다르십니다. 다르신데, 좀 젊은 20, 30대 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겠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 경우에 많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구나 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님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을 수 있고, 저도 나이가 아직 젊지만 한 3번 정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위기 상황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맞대응을 해서 그걸 극복해내면 내 인생에서 오히려 교훈이 되고 그게 내 삶에서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게 내 잘못으로 내가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신 경우라든가, 내가 도박에 빠져서 채무가 과중해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도 피치 못하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뭐 사기를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어쨌든 나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그 상황을 빠르게 극복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 제도를 이용하셔서 그 지금 닥친 그 상황을 극복하시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뭐 열심히 살면 장래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이제 회생TV 이걸 진행을 하면서 처음 또 마지막 멘트를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네. 스페라, 숨을 쉴 난 희망은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산다면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네. 충분히 있는 거라고 네네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하여튼 오늘 정말 회생TV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이쪽 분야에 거의 뭐 지존이신 김영영 법무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영 법무사님을 모시고 이제까지 진행하는 회생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또 해? 네. 이렇게.